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것 중에 진짜 최고의 유산은 뭘까요? 뭐 돈? 아니면 부동산? 오늘은 그런 게 아니라 아이의 평생을 지탱해 줄 내면의 힘, 바로 자율적 책임감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질문이죠. 내 아이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무엇인가? 보통 유산하면 돈, 집, 이런 걸 딱 떠올리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아이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이 질문을 딱 던지는 순간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왼쪽에 금융유산, 물론 당장은 좋죠. 안정감을 주니까요. 하지만 이건 외부 상황이 바뀌면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말 그대로 쓰면 없어지는 자원이잖아요. 그런데 오른쪽의 자율적 책임감은 어때요? 이건 평생 가는 능력이에요. 외부 환경이 아무리 흔들려도 스스로 길을 찾게 만드는, 오히려 쓸수록 더 단단해지는 기술인 거죠. 그럼 대체 자율적 책임감이 뭐냐?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이게 그냥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착한 아이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내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가 직접 하고 그 결과가 좋든 나쁘든 온전히 받아들이는 태도. 한마디로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잡는 능력, 바로 그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책임감이라는 건 대체 어디서부터 만들어지는 걸까요? 마치 집을 지을 때 기초공사가 제일 중요하듯이 이 책임감에도 아주 튼튼한 기초가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내면의 힘이에요. 마음속에 단단한 기둥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죠. 전문가들은 이걸 좀 멋진 말로 심리적 자본, 영어로는 사이캡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우리 마음속에서 한번 해보자 하고 힘을 내게 만드는 엔진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여러 요소가 있는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핵심 중에 핵심, 딱 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바로 자기 효능감과 회복 탄력성입니다. 첫 번째, 자기 효능감. 이건 간단해요. 나 이거 할 수 있네? 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이게 엄청난 성공을 해야 생기는 게 아니에요. 아주 사소한 거요. 예를 들면 아이한테 수학 숙제 먼저 할래? 국어 숙제 먼저 할래? 하고 스스로 결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선택하고 해내는 작은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나는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단단해지는 거죠. 자, 여기가 진짜 재미있는 부분이에요. 우리는 보통 실패는 나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오히려 실패를 해봐야 회복 탄력성이란 게 생깁니다. 넘어져도 에이, 다시 일어나면 되지 뭐 하고 툭툭 털고 일어나는 힘 말이에요. 보세요. 작은 성공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고 실패를 통해서는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맷집을 키우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계속 돌아가야 진짜 자기 삶을 책임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면의 힘을 단단하게 다졌어요. 그럼 이 힘이 어떻게 밖으로 드러날까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건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관계의 기술입니다. 결국 책임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줍니다. 아, 저 사람은 믿을만해? 이런 느낌이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약속은 꼭 지키고, 거짓말 안 하고, 자기 일은 똑부러지게 처리하고, 다른 사람 말도 잘 들어주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아주 중요한 사회적 자산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감 있는 관계 맺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바로 경계 설정이에요. 무조건 내내 하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첫째, 내가 어디까지 괜찮은지, 내 감정과 한계를 스스로 아는 거예요. 둘째, 그걸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하지만 분명하게 말하는 거죠. 셋째, 한번 정한 경계는 꾸준히 지키는 거예요. 이게 나를 지키는 행동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이 사람은 자기 원칙이 있구나 하는 신뢰를 주는 책임감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 내면도 튼튼해졌고 관계 맺는 법도 알았어요. 그럼 이제 마지막 관문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현실 세계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죠. 바로 돈 문제, 즉 재정적 독립을 이뤄내는 현실적인 기술입니다. 재정적으로 튼튼해지려면, 그러니까 재정적 회복 탄력성을 가지려면 제일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비상금입니다.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아프거나 살다 보면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잖아요. 그때 버틸 힘을 주는 게 바로 이 비상금이죠. 보통 자기 생활비의 3개월에서 6개월치 정도는 꼭 모아두라고 하죠. 이게 있어야 마음이 불안하지 않은 최소한의 안전망이 되는 겁니다. 재정적 책임감은 크게 이 네 가지 기둥으로 세워진다고 볼 수 있어요. 첫째, 균형. 버는 돈과 쓰는 돈, 모으는 돈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거죠. 둘째, 계획. 그냥 막 쓰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우고 계획적으로 돈을 관리하는 거예요. 셋째, 미래 대비. 당장만 보는 게 아니라 먼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투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방금 말한 위험 관리. 비상금을 만들어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는 겁니다. 이 네 가지를 잘 해내는 게 바로 내 삶을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알겠는데 이걸 부모로서 어떻게 가르쳐 주냐고요? 맞아요. 지금부터는 부모의 역할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아이 나이대별로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로드맵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책임감이라는 게 뭐 하루아침에 짠 하고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주 어릴 때, 2~3살 때부터 시작해서 점차적으로 책임의 범위를 넓혀가는 거예요. 기본적인 한계 설정에서 시작해서 나중에는 완벽한 독립에 이르기까지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는 거죠. 자, 첫 번째 단계, 정말 어릴 때, 2~3살 아기 때예요. 이때 제일 중요한 건 아이가 떼쓴다고 해서 모든 걸 다 들어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되는 거, 저건 안 되는 거. 이 선을 분명하게 그어줘야 해요. 그래야 아이가 세상이 내 맘대로만 돌아가는 건 아니구나 하는 걸 배우고 이게 바로 자율성을 키우는 첫걸음이 되는 겁니다. 이제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이때부터는 구체적인 역할을 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방 청소는 네가 하기, 신발 정리는 내 목, 이런 식으로요. 가족의 한 구성원으로서 자기가 맡은 일을 해내는 경험,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게 왜 중요한지를 배우게 하는 거죠. 이게 아까 말했던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 효능감을 키워주는데 정말 효과적이에요. 질풍노도의 시기, 청소년기입니다. 이때는 감정 조절하는 법과 돈 관리의 기초를 가르쳐야 할 때예요. 자기 감정을 무조건 참거나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표현하는 법을 알려주고 용돈이나 아르바이트비를 가지고 직접 예산을 짜고 저축도 해보게 하는 거죠. 진짜 어른이 되기 위한 실전 연습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이가 성인이 됐을 때죠. 이때 부모에게 필요한 건 사실 해주지 않는 용기입니다. 이제는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아이가 스스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자기가 한 선택의 결과를 좋든 나쁘든 직접 겪어보게 해야 해요. 넘어지더라도 스스로 일어서게 지켜봐주는 거죠. 그래야만 아이는 비로소 진짜 독립적인 어른으로 홀로 설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지 않나요? 자녀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해주는 사람은 결국 자녀를 위해 아무것도 해줄 수 없게 된다. 부모가 다 해주면 아이는 편하겠죠? 하지만 그건 아이가 스스로 날 수 있는 날개를 꺾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진짜 사랑은 아이를 믿어주고 설령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아닐까요? 결국 최고의 유산은 통장에 찍어주는 숫자가 아니라 부모가 매일의 삶으로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나는 오늘 내 아이에게 어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는가?